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주 온클 기간 내내 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파트를 쭉 살펴볼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온클이 아닌 곳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은 온클로 넘어와서 보시길 바래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신경계는 이제 전기신호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뉴런 처음 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신경계를 이전에는 이제 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뉴런과 뉴런, 이제 뉴런 단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기관 단위에서 일어난 일을 좀 볼 거예요. 신경계를 조직하는 기관들은 이렇게 대뇌, 뇌와 척수 같은 이런 중추신경계, 그리고 여기서 더 뻗어나오는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신경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일단 기능상의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능상이든 구조상이든 중추랑 말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좀 더 말초신경계를 이제 구분을 할 때 기능상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이제 외부 자극을 내가 수용을 해서 뇌로 이런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감각신경이 있다. 이제 이쪽 노트와 감각신경이 있죠. 지금 보는 분류는 이제 기능상의 분류입니다. 얘는 주로 이제 감각뉴런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 감각뉴런들은 이제 혹시나 다른 참고서나 어디 다른 서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부심성 뉴런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신경세포체가 이제 좀 가운데에 존재를 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얘네들은 자극을 수용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명령 처리를 하겠죠. 명령 처리를 해서 다시 각 기관으로 이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데, 명령을 전달하는 말초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성신경계, 하나는 자율신경계가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경계고, 채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성신경계는 주로 이제 골격근으로 이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운동신경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운동뉴런으로 많이 구성이 되겠죠. 이러한 운동뉴런들은 다른 말로 원심성 뉴런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축삭돌기 말단과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도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참고서나 다른 서적들을 보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잘 안 쓰긴 하지만요. 참고서만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능상의 분류 말고요, 말초신경계를 분류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으로부터 뻗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초신경이 어디서부터 뻗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말이죠. 뇌에서부터 말초신경이 뻗어 나오면 뇌신경이고요, 척수로부터 뻗어 나오면 척수신경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뇌의 단면 모습이죠.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뇌가 있으면은 딱 요렇게 요 단면을 보는 거죠. 딱 요 단면. 그래서 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대뇌입니다. 다른 뇌의 기능은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명칭들은 참고삼아 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뇌를 위에서 본다면 이런 형태의 뇌가 되겠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좌반구와 우반구가 나뉘어진다. 좌반구는 주로 우리 몸의 오른쪽에 대한 명령 처리를 담당하고, 우반구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존재하는 우리 몸의 각종 운동과 감각들을 처리한다. 이런 것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데를 아래쪽에서 위로 쳐다보는 형태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명칭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뇌를 자, 요런 단면으로 이제 잘라볼게요. 요런 단면으로 잘라보면 딱 요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외워가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보시면은 아마 사진상으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겉부분이 안쪽 부분에 비해서 색깔이 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네, 특히 대뇌 같은 경우는 겉부분과 안쪽 부분이 서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걔네 겉부분이 이제 겉질, 예전에는 피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전공서적에서는 많이 씁니다. 피질이라고. 그리고 안쪽은 속질, 수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겉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이 좀 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색질 또는 회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왜 얘네가 색이 진하냐면은 신경세포체들이 밀집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뇌에서 명령 처리가 이루어질 때 주로 이 대뇌 피질 쪽에서 많이 명령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안쪽 부분, 안쪽은 왜 하얗냐? 안쪽은 하얘서 백색질 또는 백질이라 부르는데 왜 하얗냐면 여기서는 신경 섬유가 밀집되어 있어요. 즉 축삭골기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명령 처리한 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낼 때 축삭을 따라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 연결 루트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속질은 이제 주로 연결로를 구성하고 겉질은 신경세포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명령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뇌를 기본적으로 보자 했으니까 대뇌의 구획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보시다시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두엽, 이마 쪽이고요. 두정엽, 정수리 쪽입니다. 후두엽, 뒤통수, 측두엽은 관자놀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영역에서 주로 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두엽은 보시면 이쪽에 청각, 후각을 담당하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측두엽은 주로 청각과 후각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두엽 쪽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각을 주로 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후두엽도 이제 시각 관련된 일을 많이 처리를 하고요. 두정엽을 보시면요, 체감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체성감각 겉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한 이렇게 두정엽 앞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다른 말로 하면은 1차 감각 피질이라고 그래요. 1차 감각 피질, 1차 감각 겉질. 네, 요즘 대세에 따라서 겉질을 표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자극들, 촉각, 압각, 미각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자극들이 여기서 처리가 돼요. 1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1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다른 각 대뇌 영역들로 그 정보들이 이동해서 다시 명령 처리를 해주고 기관으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체감각들을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처리한 데서 1차 감각 겉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은 이제 우리가 대뇌에서 일하는 일의 대부분을 전두엽에서 좀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두엽에서 많이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운동 겉질가 되어 있죠. 전두엽 뒷부분을 해가지고 이쪽을 (1차) 운동 겉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단 각 부분에서 명령 처리가 이제 감각에 따른 명령 처리가 이루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기로 우리가 명령을 쏴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일단 1차적으로 들르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1차 운동 겉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자, 요 빨간 점선 라인이 이제 중심고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고랑이라는 곳인데 중심고랑 뒤쪽, 이쪽 이제 두정엽 부분이죠. 여기가 1차 감각 겉질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1차 운동 겉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 우반구는 몸의 왼쪽에 관련된 일을 처리한다고 했고요. 교과서 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쪽 라인을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 라인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피질 영역, 대제의 겉질 영역에서 처리하는 감각 정보들, 이쪽 각 피질 영역에서 처리하는 운동 명령을 이쪽에서 보낸다. 여기로 가는 운동 명령을 이제 각각 이쪽 부분에서 처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혹시 이 그림을, 이런 모양이나 이런 그림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펜필드의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자, 센서리, 우리 몸에서 감각을 이제 받아들일 때 손은 그만큼 민감하게, 입술과 혀도 그만큼 민감하게, 즉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관을 굉장히 크고 이제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기서 표현하는 손가락과 입술, 혀 이런 곳은 이제 이 차선 감각 영역 피질에서 그만큼 명령 처리를 많은 영역에서, 많은 피질 영역에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이제 운동 피질에서 명령을 내보낼 때 그만큼 손으로 이제 명령을 보내는 거, 입술과 혀 이쪽으로 보내는 이제 명령이 그만큼 대뇌 피질의 많은 영역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가락과 입술, 혀 이런 쪽에서 많은 영역을 거쳐서 명령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웬만한 건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말하기 영역과 여기 읽기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쵸? 이 부분이 언어와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애들인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까 그림이 조금 달라서요. 자, 이쪽에 아까 전도 쪽에 말하기라고 부르는 부분, 이쪽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요. 브로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브로카 영역이고요. 아까 뒤쪽 읽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쪽은 정확히 하면 읽기라기보다는 언어 이해와 관련된 애들입니다. 이쪽을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언어 이해와 주로 관련이 돼 있는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은 언어 표현과 관련된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고장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알았어요. 브로카 영역이 고장난 사람들이 이제 걸리는, 이거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이런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브로카 실어증인데 말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아들, 뭐 대학생이군요.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다만 표현이 되게 표현이 안 되죠. 말을 이제 버벅거리고 단어 수준으로밖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좀 버벅거리고 말이 끊기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브로카 실어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이해라고 했죠. 이쪽 영역이 손상되면요, 상대방, 내가 글을 보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은 굉장히 유창하게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르니케 실환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 물고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아니면 괴생물체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브로카란다. 베르니케 실환증에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말을 되게 유창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은 문맥에 맞지 않는, 별 시잘데없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베르니케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를 이해 자체를 못해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언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하는가? 뭐 이거는 간단하게 여담 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 사진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과서 도입 부분에, 신경계 구조와 기능 도입 부분에도 소개된 사람입니다. 바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선로 작업 도중에 다이너마이트 오폭으로 인해서 두개골이 관통됐어요. 여기 뺨부터 시작해서 여기 두개골을 거쳐서 이렇게 빡 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쇠 파이프까지 뇌를 뚫은 거죠. 원래는 이러한 부상을 입으면은 되게 죽잖아요. 실제로 요 선로 작업 도중에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이제 죽었지만 이 사람은 되게 기적적으로 살았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성격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 뇌 손상으로 인해서 성격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때부터 이제 뇌의 각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도 이제 뇌에 관련돼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떠한 이제 성격 변화라든지 행동 변화를 겪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의 각 부분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건 PET라고 하는 이제 어떤 검사 방법인데요. 뇌가 활동을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혈류가 모이게 돼요. 일을 하니까요. 피가 모여서 그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야겠죠. 그래서 뇌 활동 시에 부분별로 이제 뇌 혈류량을 측정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쪽 후두 옆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언어를 들을 때 이쪽에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청각령이 있구나. 청각을 담당하는 뇌 이제 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요. 말을 할 때 이제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발음을 할 때는 뭐 이쪽 부분 발음하거나 이제 단어를 떠올릴 때, 이거 단어를 떠올릴 때구나. 죄송해요. 단어를 떠올릴 때는 이쪽 영역이 주로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각 부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뇌를 가지고서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거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뇌 얘기를 다 끝냈고요. 이제 여기까지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컷을 하고 다음 시간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느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